검은별 협곡은 하이킹 코스가 많은 탁 트인 산책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검은별은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산타아나 산맥에 위치한 협곡은 원래 스페인 통치하에 있는 인디언 협곡이었고 나중에는 멕시코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최초의 불행한 사건은 1831년이었습니다. 지역 목장주들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인 쇼쇼니 부족의 말도둑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둑을 직접 추적할 수 없었던 그들은 윌리엄 울프스킬이라는 지역 산악인의 도움을 받았고 몇 주 동안 울프스킬과 목장주들이 인디언들의 야영지를 찾으며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야영지를 찾게 되었는데 너무나 경악스런 장면에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인디언들은 그들의 말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꺼지지 않은 모닥불 위에서 아직 요리 중인 사람의 팔다리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분노한 목장주들은 그곳에서 만난 인디언들을 모조리 학살한 후 시신을 모독하고 유해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곳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일 뿐이며 학살이 일어난 땅은 제임스 어빙이라는 남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협곡에서 석탄 퇴적물을 발견한 제임스 어빙은 1879년 어거스트라는 사람과 함께 검은별 석탄 채굴회사를 공동 설립하여 협곡에 현재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 광사는 매일 약 6-7톤의 석탄을 끌어올리며 협곡의 소수 거주자들만이 거의 독점적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듯한 남자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을 포함하여 광산 내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잦은 사고들은 법에 의해 조사되었지만 광산 회사의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현지인들은 광산 입구와 주변 지역에서 인디언 복장을 한 유령을 보고 실체 없는 목소리를 자주 듣는 경험으로 인해 광산이나 땅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광산의 채굴 작업은 곧 수익성이 떨어지며 산타 클라라 광산회사에 매각된 후 20세기 초까지 운영되다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1899년 6월 9일 히든 낸치라는 곳에서 또 한 번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협곡 내에 위치한 히든 낸치는 헨리 헝거포드와 조지 루터라는 남자가 소유 중이었습니다. 전날인 6월 8일 헨리의 처남인 제임스 그레그와 아들 클린트라는 10대 소년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소를 방목하다가 임대가 끝나자 소를 몰고 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미지급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헨리가 제임스 그레그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헨리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바뀐 새로운 재판 과정에서 헨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충분한 증거가 생성되지 않았다며 그는 살인 사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제임스의 영혼이 아직도 히든 낸치를 떠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검은별 협곡에서 KKK 집회와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디언 마을이 있던 구조물 근처에서 많은 목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인종차별적인 사건이 협곡 내에서 발생했었다며 이 협곡은 시체와 피해자가 눈에 띄지 않게 묻힐 수 있는 넓은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1969년엔 한 달 동안 매일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내려 모든 지역이 동시에 범람했습니다. 인근 마을에선 홍수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넘쳐났고 많은 사람들이 산사태로 사망했습니다. 1970년대엔 지역 어린이들을 등하교하는 버스가 갑자기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버스가 2013년에 발견되며 40년 이상 협곡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검은별 협곡에서 추락하여 버스에 탑승한 선생과 학생들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버스가 발견되기 전까지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은 아이의 모습과 속삭이고 웃는 소리를 들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2001년 검은별 협곡 내에서 10대 소녀 2명과 소년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장난기 많은 집단으로 알려진 갱단원 2명과 3명의 10대 소년이 체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은 폭행 전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자백했으며 폭행이 진행되는 동안과 후에도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에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형제 니콜라스와 글렌 앤더슨이 폐광산을 탐험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광산 내부의 산소 수치는 4%에 불과했는데 총 11개의 출입구가 있는 이 광산은 두 형제가 사망할 당시 제대로 차단된 곳이 3군데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추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머지 입구를 봉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05년과 2011년, 2013년에도 불행한 사건은 계속됐으며 10대 소년 소녀들이 홍수나 교통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 외에도 새벽 3시에 등산객이 실종되는 사건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래된 땅의 흉터처럼 잊혀지지 않으며 한번 발생한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협곡은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70년대 이후 초자연적인 커뮤니티에선 석회암이 에너지 같은 것을 저장하는 일종의 저장고 또는 포탈 역할을 한다며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사탄의식과 기이한 오컬트 활동은 오랫동안 검은별 협곡과 연관되어 왔는데 많은 방문객들이 두건을 쓴 인물들과 설명할 수 없는 불, 성가를 들었다고 했으며 일부는 희생된 동물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등산객들은 트레일을 따라 다양한 돌에 새겨진 사탄의 이미지, 검은 양초, 동물 두개골 및 피 묻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SDS-CMW가 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 관한 진실이란 책에서는 자신이 프랑스의 알자스로렌 지역 출신이라고 했으며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주요 사탄 의식에 참석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의식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의 트랩 협곡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지만 도시 확장과 개발로 인해 검은별 협곡으로 장소를 이전했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은별에서 일부 전설에 언급되는 기이한 것들이 발견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중 하나는 협곡과 주변 지역에서 유인원 같은 생물이 목격되는 것입니다.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이 생물체를 보았다는 수십 건의 보고서 외에도 4명의 다른 사냥꾼이 수차례에 걸쳐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중 한 차례의 목격 사진입니다. 그러나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이 생물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요로나의 전설도 전해지고 있는데 검은별 협곡의 최초의 괴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로나의 전설은 멕시코 이전에 땅을 지배했던 스페인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유령은 말머리를 쓴 채 우물 근처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검은별 협곡은 EVP나 전자 음성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 대부분이 휴대폰 수신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이킹을 한 지 1시간 정도 지나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돌아다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 목소리를 듣고 녹음을 했는데 그들은 알 수 없는 노랫소리나 우는 소리, 심지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곁눈질로 보이는 하얀 옷의 형체가 있어서 쳐다봤는데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활동은 석회암 이론이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오컬트 의식과 연결될 수 있고 아마도 인디언들이 살았던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에너지가 돌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협곡에선 수많은 UFO 활동이 보고되었는데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밤하늘 속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밝고 깜빡이는 빛을 가진 매우 이상한 우주선을 목격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지금도 두건을 쓴 인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의식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들은 발견되자 재빨리 공원을 빠져나갔지만 방문객들이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 이곳에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라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낮 동안 산책로와 탁 트인 공간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오고 가지만 밤에는 지나다니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검은별 협곡이 악의적인 영혼과 에너지가 존재하며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검은별 협곡을 계속 찾고 있으며 이 다음엔 어떤 심령 이야기들이 추가될지 기다려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